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3기 EV의 따상으로 인해서 매우 기분 좋게 출발한 하루가 되셨을 것 같아요. 사실 미래반도체나 오브젠 때까지만 해도 두 종목의 유통시총이나 시가총액이 워낙에 작았기 때문에 그 가벼움이 주는 힘이 엄청 컸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3기 EV까지도 따상을 기록해주는 것을 보니까 확실히 신규 상장일 수급이 좋아진 게 맞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오늘은 센즈랩의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가 됐죠. 사실 공모가가 밴드 하단보다 밑에서 확정이 된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매력적인 조건을 다 갖출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비례까지 좀 가벼운 마음으로 청약을 해볼 수 있겠다 싶었는데 어째 수요 예측 결과가 비교적 잘 나오면서 밴드 상단에 확정이 돼버렸네요. 내용 한번 같이 보시죠. 센즈랩의 기업 분석 내용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정리 부분만 간단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센즈랩은 CTI, 차세대 보안 기술 업체였어요.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서 여러 사이버 위협들을 분석하고 미리 대응을 할 수 있게끔 솔루션을 주는 회사였죠. 근데 AI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AI 관련주로 엮일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국내 최초이자 유일하게 2년 연속 국가 신기술 인증을 획득했기 때문에 기술력은 좀 있다고 봤고요. 이 특허를 기반으로 기술 로열티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할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해외에 지사를 설립해서 직접 진출하는 것보다는 비용 절감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공모자금 중에 많은 비율이 자체 데이터 센터 구축에 쓸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지금 아마존 웹 서비스에 지불하고 있는 연간 20억 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기대감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사이버 보안 시장이 아직 본격적으로 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실적은 불안정한 상태였고요. 그래서 공모가를 산정할 때 2025년 추정 순이익을 적용했었죠. 근데 25년 추정치를 쓰면서 할인율을 굉장히 낮게 잡아서 현 시점에서는 어찌됐던 무조건 고평가일 수밖에 없다고 봤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모가가 만약 하단보다 아래에서 확정이 된다면 유통시총도 200억 원대로 줄어들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수익 가능성이나 수익 구간, 그 상승 여력을 좀 크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비례까지 청약을 해볼 것 같다라는 게 제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셔서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회사의 주력 서비스인 멀웨어즈.com 여기서 전 세계 신변종 사이버 위협 정보를 다 수집하고 분석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이트가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언제부터 서비스가 중단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2023년 2월에 돌아오겠다라고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빨리 리뉴얼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당연히 실적에 영향을 줄 테니까. 네, 그럼 지금부터는 수요 예측 결과를 같이 확인해 보시죠. 경쟁률은 1325.79 대 1을 기록했어요. 1541개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23년 공모주들하고 한번 비교해서 볼게요. 경쟁률로만 보면 꿈비보다 꽤 낮은 것 같은데 참여 건수로 보면 꿈비와 센즈랩, 기관 수가 50개도 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센즈랩에도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관심을 보였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보시면 센즈랩은 기타 기관의 참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엄청 많죠? 941개의 기타 기관이 이번 수요 예측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근데 기타 기관에는 기본적으로 증권사들이 많이 배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경쟁률만 올리는 약간의 허수 같은 느낌이 있기는 하죠. 그래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23년 공모주들 참여 기관 수 중에 기타 기관의 비율 보니까 센즈랩이 가장 높기는 합니다. 61%로. TEMC는 경쟁률은 매우 낮았지만 운용사 위주의 참여가 있었고요. 오브젠이나 미래반도체도 운용사의 비율이 더 높긴 했어요. 근데 3기 EV는 기타 기관의 참여 비율이 50%를 넘기기는 했고요. 아무튼 센즈랩이 이 중에 가장 기타 기관의 참여율이 높았다는 부분에 있어서 경쟁률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떨어진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넘어가서 신청가격 분포표 보시죠. 공모가 밴드는 8,500원에서 1,500원을 제시했는데 상단 이상을 써낸 비율이 수량 기준으로 97.70%입니다. 초과 비율은 22.42%로 높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밴드 하단과 하단 미만에도 약간의 분포가 있기는 한데요. 비율로 계산을 하면 미약한 수준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기관들의 공모가에 대한 평가가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뒤에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 부위 확약 비율은 수량 기준으로 1.42%, 참여 건수 기준으로 1.30%를 기록했네요. 매우 낮습니다. 경쟁률이나 신청가격 분포표에 비해서는 특히나 더 실망스러운 수준인 거죠. 그래서 그냥 최근에 이 공모주 시장 분위기를 타고 단기 접근하려는 목적이 더 컸다라고 보이기는 합니다. 비교해서 보시면 수량 기준 3기 EV나 TEMC보다 높기는 한데요. 분명히 여기서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3기 EV와 TEMC는 수량 기준으로는 1%가 채 안 됐지만 참여 건수 기준으로는 5% 내외를 기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여 기관들한테 많은 수량을 배정하게 되면 최종적인 확약 비율이 예상보다 높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센즈랩은 수량 기준으로나 건수 기준으로나 다 1%대이기 때문에 높은 확약 비율을 최종적으로 기대하는 건 좀 무리일 듯 합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는 좋은 듯 보이지만 좋다고만은 할 수 없는 약간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신청가격 분포표상 밴드 상단 이상 비율이 97%를 넘었기 때문에 공모가는 최상단인 1,500원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모액은 약 389억 원이 되겠고요. 시가총액은 약 1,585억 원 규모로 상장을 추진하게 됐네요. 청약은 2월 6일부터 2월 7일까지 진행이 되겠고요. 환불은 이틀 소요됩니다. 2월 9일에 바로 되고요. 상장은 2월 15일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이번에도 키움증권의 단독 주관입니다. 이번 공모는 신주 모집 81.1%, 구주 매출 18.9%로 진행이 되는데요. 구주 매출, 즉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이번 기회에 파는 그 주체가 센즈랩 자기 주식이기 때문에 센즈랩이 자기 주식을 팔아서 챙기는 공모 자금은 다시 회사로 유입이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냥 신주 모집과 동일한 효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장일에 즉시 유통 가능한 물량은 상장 예정 주식 총수의 25.75%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액으로 계산하면 약 408억 원 정도. 그리고 기존 주주는 1.24%, 소액 주주들의 물량이 조금 있겠고요. 유통 가능 금액이 400억 원대라 확실하게 규모 메리트가 보인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정리를 해보면 경쟁률은 1325.79대 1로 매우 높지는 않지만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기관 투자자들이 밴드 상단 이상을 거의 다 써내면서 공모가가 밴드 최상단에 확정이 됐습니다. 확약 비율은 수량 기준 그리고 건수 기준 모두 1%대라서 이게 조금 많이 실망스러웠고요. 그리고 상장일에 유통가능 금액은 약 408억 원, 최종 확약 비율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아주 큰 감소는 없을 듯 합니다. 자, 아무튼 이번 결과에서 가장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아무래도 공모 가격이겠죠. 어제 얘기했듯이 센즈랩의 22년 예상 순이익과 공모가 상단 기준의 펄을 계산을 해보면 무려 83.53배라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공모가의 이 미래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아주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기관 투자자들이 상단 이상을 써냈다는 건 우선 센즈랩의 성장 스토리에 동의를 해서 회사 측이 제시한 25년 추정 실적이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고요. AI 테마에 엮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브젠도 AI를 활용한 마케팅 솔루션 업체인데 AI를 활용한다는 부분과 또 네이버 클라우드가 2대 주주라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상장 후에 오늘까지도 아주 위만 보고 계속 달리고 있으니까 기관들이 센즈랩도 좀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선택이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브젠의 23년 예상 순이익을 25% 할인율로 현재 가치로 땡겨온 순이익 40억 원과 오늘자 종가 기준의 시가총액인 2,456억 원 기준으로 펄을 다시 계산을 해보면 61.4배가 됩니다. 오늘 네이버의 서치 GPT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상한가를 기록해준 덕분에 PER이 더 높아진 거죠. 오브젠과 가장 유사한 사업 내용을 가진 건 플래티어인데요. 플래티어도 마케팅과 테크놀로지가 결합된 마테크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거든요.
최근 4개 분기 순이익 기준의 퍼는 20.3배예요. 근데 오브젠의 퍼는 23년 추정치를 기반으로 계산을 해봐도 60배가 이미 넘는다. 그럼 이런 밸류에이션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동일하게요. 센즈랩도 23년 예상 순이익을 25% 할인율로 땡겨온 순이익 기준으로 펄을 한번 계산해보죠. 계산을 했더니 이미 72.1배나 되더라고요. 확실히 공모가가 매우 비싸긴 비쌉니다. 근데 이 회사의 수익성이 확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시점은 24년이에요. 왜냐? 자체 데이터 센터를 올해부터 짓기 시작해서 완공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24년 추정 순이익을 좀 활용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24년 추정치를 25% 현가화한 수치는 39억 원. 이때의 퍼는 40.69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센즈랩도 퍼가 60배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면 상승률력은 50% 정도가 되는 거겠죠. 네, 아무튼 센즈랩도 AI로 엮일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전혀 의미 없는 그런 주가 수준을 기록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항상 하듯이 제 기준에서 기대 주가를 계산해 보는 것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올해 상장한 공모주들 최근 성과를 좀 다시 되짚어 봤어요. 상장일의 고가 기준으로는 3기 EV와 오브젠, 미래반도체가 연속 따상을 기록했고요. TEMC는 17%, 한주라이트메탈은 72%를 기록했었는데요. 상장 이후의 최고가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오브젠은 무려 252%, 미래반도체는 273%, TEMC는 61%, 한주라이트메탈은 121%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밸류에이션이고 뭐고 수급이 막 밀어올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테마와 잘만 엮인다면 충분히 또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유통 물량이나 규모 측면에서 아주 비슷한 3기 EV도 따상을 갔기 때문에 규모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하기도 뭐한 것 같아요. 그리고 훨씬 무겁고 가격도 비싸다고 느꼈던 TEMC마저도 최고가 기준으로 61% 수익을 주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최종 정리. 어제 얘기했듯이 만약에 공모가가 하단보다 밑에서 확정이 됐다면 더욱더 수익에 대한 확률과 그 구간을 높게 보고 좀 자신있게 비례 청약을 해봤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 가격대와 규모에서는 조금 불안하다 싶을 수가 있는데 비슷한 규모의 3기 EV가 오늘 따상까지 가준 덕분에 센즈랩도 무조건 참여는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분명한 건 3기 EV처럼 확실히 가격 메리트가 보인다거나 오브젠이나 미래반도체처럼 확실히 규모 메리트가 보이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대치는 다소 조금은 낮추고 접근하는 게 좋을 듯한데 또 모르죠. 신규주는 무조건 따상이다, 간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 상장일에 수급이 쫙 쏠려줄 수도 있으니까요. 우선은 2차전지 신소재, 탄소 나노튜브를 다루고 있는 제이오라는 회사와 일정이 겹치기 때문에 제이오의 수요 예측 결과까지 확인한 뒤에 자금 배분 전략 짜보고 경쟁률도 예상을 해보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센즈랩 1일차에 제이오의 수요 예측 결과는 발표가 될 예정이에요. 자, 그럼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체크를 해볼게요. 총 92만 5천 주가 배정됐습니다. 균등 물량은 46만 2,500주 되겠고요. 키움증권은 직전월 기준 금융상품 평균 잔고 2천만 원 이상이 되어야 우대 고객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일반 등급이실 겁니다. 그렇다면 청약 한도는 5만 주, 2억 6,250만 원까지 청약 가능하겠어요. 꿈비에 비해서는 한도가 훨씬 널널하죠. 그리고 최소 청약 수량은 20주입니다. 증거금으로 10만 5천 원 필요하겠어요. 자, 만약에 균등만 참여를 한다면 몇 주나 받을 수 있을지 대충 예상을 해봤습니다. 꿈비가 똑같이 키움증권에서 주관을 했었는데 총 14만 건 정도가 유입됐었죠. 근데 꿈비는 주당 단가가 5천 원이었기 때문에 균등 한 주나 두 주 받아서는 남는 게 거의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패스하신 분들이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센즈랩은 주당 단가가 2배 정도 더 높고 또 균등 물량도 2배 가까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참여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18만 건까지 잡아보면 균등 예상 수량은 2.57주 정도가 되겠습니다. 2주 또는 3주가 예상이 되네요.
청약 수수료 없으니까 요 정도 받아서 만약에 50% 이상 수익을 낸다고 하면 커피보다는 좀 치킨에 가까워질 수가 있으니까요. 도전해볼 만하지 않나 싶네요. 저는 한다면 균등만 하기보다는 비례까지도 참여를 해볼 것 같고요. 비례 자금 배분은 제2호의 수요 예측 결과까지 보고 최종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네, 센즈랩 수요 예측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청약 권유 영상 절대 아닙니다.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주말 동안에 제2호의 내용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영상 만들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넉넉한 주말 보내세요.